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중앙하이츠 포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크기가 좀 조그마죠. 네, 맞아요. 나홀로 아파트 막 이렇게 불리우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조그만 한 곳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뒤쪽에 가면 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봉천역이 보이는 거죠. 그럼 서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500m니까 대략적으로 서울에서 어떤 봉천역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지어지는 어떤 건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자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가로정비 사업이다 라는 것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건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봉천역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지어지는 건물이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서울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게 서울이죠. 서울. 즉 서울에 있다. 특별시다 라는 거예요. 수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관악, 중앙하이츠 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악구에 있다는 거고 봉천역 근처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주택형에서 63, 63, 뭐 59, 뭐 그런 식이죠. 뭐 비슷한 그 정도였던 사이즈죠. 그 사이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형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8평, 뭐 19평, 뭐 그 정도 사이즈로 나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자면 6억 7,710만 원, 6억 7,800은 2021년도에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7.4죠. 그러면 이것보다 한 300만 원이니까 7.3에서 7.4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크기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서울의 역세권에 나오는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서울의 역세권 가격으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곳이 뭐 이곳인가 아니면 뭐 이 근처에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봉천역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진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환경들은 여기 서울이죠. 서울이고 역 주변이니까 당연히 존재할 것들은 다 존재하 있겠죠. 관악초등학교 옆에 있고 뭐 그 위쪽으로 본다면 뭐 슈퍼, 뭐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병원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럼 과거 이 정도 사이즈에 있었던 것들은 어땠는가를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무학 아파트가 뭐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학 아파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학 아파트. 무학 아파트는 과연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는 또 이곳에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규모의 건축, 이 정도 규모의 주거 생활에 보여줬던 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또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1998년도에 사용 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방 3개, 화장실 하나. 크기는 뭐 굉장히 비슷한 크기죠. 자,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가서 보자면 그 금액은 이제 1998년도니까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실거래가죠. 우리 실거래가 나온 게 무학이죠. 무학. 여기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금액을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흘러가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고 보자면 뭐 최근에 이제 2020년 와서 4억 9천까지 찍혔다 막 이러는데 뭔가 느낌은 좀 그런 거 있죠. 갑자기 3억 7천 정도 하던 거에 갑자기 1억 2천 정도 갑자기 뛴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2020년도 들어가면서 마치 2021년도에 이 주변에 어떤 분양을 해야 되니까 뭐 그 크기가 좀 있어줘야 했던 것처럼 그런 거겠죠. 근데 현재 이 금액하고 비교해 보자면 뭐 이 금액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뭐 그 고개는 끄덕여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은 어느 정도의 7점대로 7점대죠. 7점대라면 흔히 어떤 광역시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아파트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거죠. 원래 항상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크기가 작은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25평형 광역시의 34평형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크기 어떤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분양한다면 그렇겠구나. 그래서 현재 이렇게 찍혀 있는 가격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가 8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우리가 보는 우리 이곳에서는 뭐 한 18평이 전용 면적 18평이죠. 전용 면적 18평형에서 우리가 이 정도 크기대를 갖고 있던 주거 환경은 과거 어땠는가를 본다면 8년이 지나서 무억이란 곳이
2006년도죠. 2006년도에 1억 4천 정도로 1억 4,400 정도로 했던 게 보이는 거죠. 2006년도 가격들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1억 4천 뭐 1억 4,700 1억 뭐 6천 이러고 있습니다. 대충 1억 4,400 정도로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06년도에 1억 4,400 뭐 1억 5천 정도의 금액은 4.4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4.4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정도 크기에서는 어떤 광역시에서 신축 금액대로 이곳에 어떤 구축들이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정도 금액, 만약 그때 그 금액들이 이 정도 금액이었다면 뭐 이 정도 정도에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 2천 뭐 3억 3천 뭐 이 정도 있을까? 여기 보면 이 정도 금액들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고 최근에 갑자기 팍 올라간 느낌이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현재 분양하고 있는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마치 필요했던 금액들처럼 그게 맞춰져 있긴 하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6억 7천짜리 옆에서 분양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구축들을 사람들이 막 거래하고 있던 그 시절에서는 어땠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이 금액대로 막 들어왔던 사람들 있죠. 이 금액대로 막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금액대로 막 들어왔던 사람들 있죠. 과거에 이런 금액대로 들어왔던 사람들. 더 과거로 간다면 이런 금액대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4점대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4점대. 그런 거잖아요. 지금 4점대에 있다면 이 정도 금액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4점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무엇이냐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나홀로 있는 뭐 이렇게 조그만 규모의 어떤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아파트의 어떤 구축 가격은죠. 전용 18평에서 구축의 어떤 가격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4점이라면 이곳이죠. 그러니까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 있죠.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 뭐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뭐 전주, 뭐 청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창원 막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런 곳에서 나오는 전용 25평형, 전용 25평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방 하나가 더 있는 더 것이 좀 더 큰 그런 형태의 가격의 어떤 분양가죠. 그 분양가로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동일상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막 이런 금액들은 4억대라는 이제 이 정도 금액들은 보시면 창원 프루지오 더 플랜,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나와 있는 그 아파트의 어떤 크기대 가격들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나홀로로 쫓겨나는 사람들 그리고 구축으로 가는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들의 크기는 도청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득 수준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그런 곳을 만족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 이렇게 오른 거는 자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끊임없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달러 수준에 있던 가격이 3만 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단순히 부동산의 이야기 아니야. 주식 시장도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올라갔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죠. 커피 가격도 2008년도 커피 가격보다 2020년, 2022년도 커피 가격이 올라가 있고 그런 거죠.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만화방에 한 시간 요금도 올라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과자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런 건 다 현실이죠.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금액들은 이제 이 정도 금액들은 흔히 우리가 창원에서 볼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창원에서 분양가로 전용 25평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84형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은 그렇죠. 보기가 힘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전주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모든 도청이 존재하는 곳에서 막 4억 9천, 5억 2천짜리 아파트가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야, 이건 너무 싸면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너무 싸 다시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경제죠. 대한민국 경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4만 3천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겠죠.
우리가 2만에서 3만 올라갈 때 그런 거죠. 폭풍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맞던 것처럼 우리가 3만 달러도 4만 달러 올라갔을 때 그걸 또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만에서 4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30%, 35%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국민 소득도 35%, 뭐 많게나 40% 정도 성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 3억 5천에서 3억 2천 사이다. 그럼 4억 정도죠. 4억. 그러니까 4억 정도라는 거예요. 4억 정도로 거래, 여기 보시다시피 창원에서 창원 마산하포 이 지금 분양가가 나왔다는 거죠. 이 분양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 금액을 이 4 앞에 이 3짜리 4짜리를 5짜리로 바꾸려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나? 그래요. 30, 35%더 4만 달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자리가 3자, 4짜리가 몇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5짜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짜리로 바뀌면 현재 들어와 있는 이 구축의 가격도 그럼 어떻게 되냐? 그죠? 이것도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죠? 그러면 서울은 고평가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동일상 같은 곳이죠. 동일상이에요. 얘 지금 이거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홀로 쫓겨난 사람은 창원에서 신축 아파트를 산 사람과 동일상에 있었던 문제예요. 동일상이죠. 그 두 사람의 소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고 있다가 서울이 폭등하면서 가격이 더 올랐죠.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고평가돼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창원은 이 금액을 여기서 보죠. 이 금액을 창원만 이러고 전주는 2억 5천, 청주도 2억 5천 그런 거죠. 뭐 다른 도시 가는 것도 거기도 2억 5천, 목포 가면 2억 5천, 뭐 1억 8천 이러고 있는데 창원만 지금 이러고 있다면 창원은 어때야 하나? 무조건 매도 쳐야 되는데 지금 모든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곳들에서 어떤 분양 가격은 항상 이 정도 금액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거죠. 3억 2천, 뭐 3억 5천, 뭐 이 정도 수준대로 형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양가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청약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도청이 존재하는 곳에서 아니면 광역시에서 뭔가 하급지에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그 가격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양을 되고 있다는 건 사람들 그 정도의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고 어찌되었건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가 되면서 가격을 이미 많이 올려놓은 거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실이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격 조정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가 2배 이하일 때, 이상일 때가 있는데 이상일 때 항상 1만 달러 국가가 2만 달러 됐을 때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됐을 때 항상 그런 폭등장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이 폭등장이 올라오고 그런 구축들 가격이 다 올라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가격대가 형성되고 그 형성되고 있는 도중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락기가 나오는 거죠. 하락기가 나오는데 항상 그 하락기 초반부에 들어가셨던 분들 그때 부동산을 구매하셨던 분들 뭐 신축은 어차피 분양 받으셨던 거니까 그걸 뭐 저두조미하게 내치더라도 분양가 가격만큼 주고 구축을 사셨던 분들이 다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수도권 하우스푸어 얘기는 거죠. 하우스푸어. 수도권 하우스푸어가 나오던 바로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2011년 뭐 13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초기 때 들어가셨던 가장 큰 하우스푸어가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지점에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 있다는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달라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시기 때 그런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뭐 모든 부동산들이 다 그러면 다 다운 하락되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수도권이 폭등한 반면에 어떤 지방에 있는 산업 도시들은 그런 거죠. 산업을 메카로 하고 있던 도시들은 뭐 그렇게까지 성장한 게 없죠. 그럼 그런 성장하지 않았던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따로 노는 거죠. 따로 수도권이 안 좋았을 때 그럼 전국이 다 안 좋았냐는 게 산업 도시들은 또 많이 성장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이 시기 때죠. 이 시기 때.
그리고 수도권이 힘들다가 이제 이 시기에서 벗어나면서 수도권이 오르면서 또 지방이 안 좋았죠. 지방의 산업 도시들이 이런 쪽에서 좀 별로 흥미가 없었죠. 바로 그 시기 때. 그래서 그런 식의 반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이 힘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중앙 하이츠가 이렇게 해서 이게 500m 있고 봉천역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건 7점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7점대에 나와 있던 서울이 역세권이니까 이 정도 크기죠. 전용 면적 뭐 18평, 이 정도 18평, 뭐 19평 이 정도 크기대로 나와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맞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어 있던 구축을 사는 사람들은 흔히들 이 금액대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분양가, 이 정도 크기의 분양가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든 서울이 고평가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파트의 미래는 어쩌면 경제가 성장하면 오르는 거고 경제가 성장 안 하면 그런 거죠. 창원에서 5억 2천짜리 아파트 분양가가 떴는데 이게 5억 2천이라면 흔히 광역시에서 모든 아파트가 이 정도 금액대로 나오는 거죠. 흔히 역세권 있는 아파트에 나오는 바로 그 금액대로 나오는 있는 것들을 창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 시기까지는 서울의 아파트의 어떤 힘든 삶은 뭐 구축들의 어떤 힘든 그런 것도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올라가면 늘어난 거죠. 경제가 성장했단 말은 가계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소득이 늘어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레버리지 이끌고 다시 수도권은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가는 그 순간 다시 또 폭등장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죠. 항상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청약을 넣으냐 마냐. 자, 이 보세요. 이 아파트가 좋아서 넣는 게 아니에요. 청약은 왜 넣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4만 달러로 가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뭐냐면 대한민국이 4만 달러 가는 순간 자 이걸 더 폭넓게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6만 달러 가는 그 순간이랄까요? 6만 달러라면 6만 달러로 가는 그 순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월급 미국 노동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미국에서는 무슨 배관공들이 뭐 연봉 6천만 원이래. 6만 달러 가면 6천만 원 돼요. 그냥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변해버리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거구나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동남아는 굉장히 못 살아.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못 살아 하는데 베트남 3만 달러를 찍는 그 순간 베트남에 있는 도시의 주거와 대한민국 성장을 전혀 안 하고 아빠 20년 성장하고 3만 원 구장이 있다면 똑같이 산다는 거죠. 거기 가면 똑같아요. 거기 가면 주거 삶이라든지 뭐 나머지 뭐 식료품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지는 거죠.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떠나 4만 달러를 가야 되는 거예요. 4만 달러 가면 가격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앞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제가 성장하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죠. 자, 경제가 성장하면 4만 달러로 가면 4,000포인트 부여해요. 4,000포인트. 코스피가 4,000포인트니까 코스피가 3,000일 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항상 경제 성장률에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청약을 넣어도 된다. 그럼 청약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청약 넣는 거죠. 그래서 4만 달러를 갈 거라고 기대하고 근데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베팅이기 때문에 그거는 4만 달러 못 가고 대한민국 여기서 밀려나서 뭐 2만 6천 달러로 추락한다? 그러면 전 국토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전국은 경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주거에 대한 가격은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